양도세를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지키더라도 최소한 양도세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 경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이 여러 채라면 맨 마지막에 양도 차익이 가장 높은 것을 팔아야 합니다. 집이 3채라고 했을 때 한 채, 두 채는 조금 차익이 덜 났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났다. 근데 맨 마지막에 파는 것은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10억이 났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것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12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에 2억에 산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랐다. 그럼 10억이 차익이죠.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은 맨 나중에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양도 차익이 있는 부동산 2개를 판다고 했을 때는 연도를 다르게 해서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개만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전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는 0원에서 1,400만 원까지는 6%, 1,400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는 45%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팔았는데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어디냐면은 15% 세율 구간입니다. 만약에 B라는 집을 팔았는데 차익이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까지 24% 세율, 그리고 8,800에서 1억 5천까지 35% 구간, 24%에서 35%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1년에 하나만 파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양도 손실이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면 같은 해에 양도 차익이 있는 부동산도 같이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것을 2개를 상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1월 1일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났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해에 B라는 집을 12월 31일 날 플러스 5천만 원이 났다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상계대가 0원이 되죠. 그럼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수인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6월 1일 날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그럼 6월 1일 날 매수한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 경비를 잘 챙겨야 됩니다. 양도를 하다 보면 이 필요 경비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등록세입니다. 그 취득세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됩니다. 만약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은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취득세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이 집을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내역을 띄워달라고 하면 떼어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나 인지대, 증지대를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거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은행에서 바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할인 비용이 바로 이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나 증지대 같은 경우에도 다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보통 법무사 영수증에 보면 그 영수증에 그 인지대, 증지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기잖아요. 물론 요새는 셀프로 등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렇지만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법무사에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도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받던가 안 되면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무사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수증만 있다 그러면 송금한 내역도 같이 첨부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 때
중개수수료를 내잖아요. 이 중개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샀을 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받고요.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거 두 개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도세 신고에 대한 세무사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세무사한테 맡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자본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보일러를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그 경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영수증이라도 받고 송금 내역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아파트 거실을 확장한다거나 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확장비라든가 샤시비도 그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면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도배장판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도배장판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세나 월세를 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도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도 차익이 많은 거를 맨 나중에 팔아라. 특히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 차익이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같은 해가 아니라 다른 해에 팔아라. 왜냐하면 1년치가 다 합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손실이 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해에 이익이 난 부동산도 동시에 같이 팔아라. 왜냐하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필요경비,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세무사 수수료, 기타 이러한 필요경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만 잘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